안녕하세요. 에듀윌 전산세무 1급 강의를 맡고 있는 박진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8월 3일 제115회 세무 1급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보기에 앞서서 그 이전 회차 114회 출제 경향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배점에 15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배점은 30점. 재무회계가 1번부터 5번까지, 원가 회계가 6번부터 10번까지, 세법이 11번부터 15번까지. 먼저 재무회계 대부분 말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말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유가증권, 감가상각 방법, 회계 변경, 자본에 관한 설명, 사채,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 유효이자율법, 빈출 유형이죠. 거의 대부분 빈출 유형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난이도가 중 또는 하로 출제가 됩니다. 원가 회계, 원가 회계는 계산 문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거죠. 계산 문제가 보통 2문제 또는 3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원가 회계는 계산 문제 비중이 있어요. 문제 푸는 틀이 있죠. 그 틀에 숫자를 잘 채우신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계산기로 잘 두들겨 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6번 단계 배분법에 따른 보조 부문 원가 배분. 7번 선입선출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 잘 나오죠. 8번 말문제 공손가 작업 회물. 9번 원가의 분류. 여기도 빈출 유형. 10번 종합원가 계산 시 선입, 선출법 및 평균법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과거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무회계와 세법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넓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는 꼼꼼하게 대비하셔서 대부분 맞추는 방향으로 시험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세법도 거의 말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2문제, 법인세법이 1문제, 소득세법이 2문제 출제가 되었네요. 113회도 그렇고 법인세법이 1문제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실무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론시험에서는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는 다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1번 영세율과 면세 난이도 하, 12번 소득처분 빈출형이죠. 13번이 좀 꼬아서 냈습니다. 난이도상 어려웠죠. 상 난이도는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풀기 힘든 문제예요. 출제위원이 틀려봐라 하고 100점 방정으로 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14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결손금과 2월 결손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론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와 세법은 거의 대부분 말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계산 문제는 원가 회계에서만 출제가 되었네요. 말 문제가 80%, 계산 문제가 20%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난이도 상, 틀려봐라 하는 문제가 보통 0에서 2문제예요. 아주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2문제, 쉽게 나온다 그러면 상 난이도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 중은 7문제에서 8문제, 난이도 하도 7문제에서 8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출제 난이도는 매회 비슷해요.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중난이도, 하난이도 실수하지 않고 실제 시험장에서 다 맞추는 방향으로 시험을 치르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세법에서 법인세가 1문제, 부가세법이 2문제, 소득세법이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 기출문제 빈출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빈출 유형이 뭘까? 재무회계 이론시험 빈출 유형은 재무제표, 종류 및 작성 원칙, 최고자산, 유가증권, 여기는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거래증권,
유형자산, 자본, 수익과 비용의 인식. 여기에는 뭐 건설형 공사 계약이 최근에 안 나왔어요.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 변경. 원가 회계 빈출 유형은 원가의 분류, 원가의 흐름, 보조 부분비 배분 방법,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은 선입 선주법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표준 원가 계산도 거의 매회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세 번째 부가세법 빈출 유형. 여기는 수정 세금 계산서, 과세 표준, 불공제 매입세, 매입세 공제, 불공제, 간이 거세자. 여기가 중요하고요. 소득세법 빈출 유형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특히 세법은 개정세법을 잘 보셔야 돼요. 출제위원이 개정세법을 정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개정세법 잘 확인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빈출 유형, 세무, 수정과 소득처분, 손금 및 손금 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 기업 업무 추진비, 손익 기속 시기, 2월 결손금과 결손금 여기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115회 이론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PC화면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전산세무 1급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 수강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제 예상 특강은 시험 직전 최종 참고용에 불과한 것으로 과거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중요도와 빈출 횟수를 감안해서 또한 저는 전산세무회계는 아니지만 한국세무사회 소속 출제위원이었습니다. 저의 촉을 첨가해서 출제 예상 문제를 선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제 예상 문제만 푸는 것으로 시험 합격은 어렵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촬영되었습니다. 객관식 이론시험 대비 최신 25회분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115회 어떻게 출제가 될지 관련된 출제 예상 문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회부터 114회까지 다 분석이 되어 있는데 최신 25회만 볼게요. 출제 확률이 매우 높은 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종류 및 작성 원칙 매회 출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이죠. 유가증권, 매도 가능증권 관련된 문제 이것도 매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 중요한데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115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계 변경, 빈출 유형이지만 114회 출제가 되었으니까 115회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러면 재무회계 이론 출제 예상 문제는 보통 2점 배점에 5문제 출제가 되지만 10문제 2배수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게 좀 더 중요한 거예요. 재무제표의 종류 및 작성 원칙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감모손실, 평가손실 관련된 말문제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되어지는 거죠. 기말 재고 차단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위탁 판매, 시용 판매 등 관련된 문제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증권 분류했을 때 차이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유형자산 취득원가 관련된 문제, 사채 발행과 관련된 문제, 사채는 유효이절법에 따라서 성하죠. 그 상각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해석 관련된 문제, 수익과 비용인식, 수익인식기준, 특히 건설형 공사 계약이 중요한데 최근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연법인세 회계 나올 수 있겠죠. 원가 회계,
먼저 빈출 유형, 원가의 흐름 거의 매회 출제가 됩니다. 114회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조 부문비 배분 방법,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비교하는 말 문제,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계산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빈출 유형, 종합원가 계산 선입 선출법 중요하죠. 연속 출제가 가능합니다. 여기 다 중요하고요. 표준원가 계산 말문제, 유용성과 한계 관련된 말문제, 또 계산 문제는 직접 노무비 차이 분석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 문제, 특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중요합니다. 원가의 흐름 계산 문제, 제공품 T 계정, 제품 T 계정을 통해서 푸는 계산 문제, 보조 부문비 배분 방법 말 문제, 세 가지 방법 비교하는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문제, 과대 배부되었을 때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 계산 문제 또는 배부 차이 묻는 문제,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 평균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 문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선의선출법 계산 문제 매회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결합원가 계산 순실현 가치법에 따라서 결합원가 배부하는 금액 찾는 계산 문제, 표준 원가 계산 말 문제의 유용성과 한계 중요합니다. 또 만약에 표준 원가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직접 노무비 차이 분석, 가격 차이와 노률 차이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법, 이점 배점의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빈출 유형,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문제, 과세 표준인 것은 아닌 것은 골라내는 문제, 매입세 공제항목과 불공제항목 찾는 문제, 간이 과세자, 여기가 빈출 유형이고요. 출제 예상 문제 115회 출제 예상 문제는 수정, 세금 계산서, 간이 과세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과세 표준도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가지 잘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이론 시험 문제 2점 배점의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의 출제가 예상되죠. 빈출형은 사업소득, 특별세공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근로소득, 기타소득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세공제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특별세공제율, 적용률 이거 비교하는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다시 보시면 사업소득은 주택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된 문제 또는 총수익금액 산입, 불산입 비교하는 문제, 필요경비 산입, 불산입 관련된 문제 중요하고요. 근로소득 비과세 2024년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하죠.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의제 필요경비율 찾는 거 60%, 80% 필요경비율 이것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2점 배점에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출제가 가능한데 최근에는 한 문제만 나오고 있죠.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빈출 유형은 세무, 수정과 소득 처분이 중요하죠. 출제 예상 문제 바로 볼게요. 손금 항목, 손금 부산 항목 찾는 문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부산입 특례 관련된 문제, 법인세법상 손익 기속 사업연도에 대한 문제, 2월 결손금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114회 실무시험 대비 출제 경향 분석은 칠판 화면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114회 전산세무 1급 실무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게 보통 두 문제에
메인 매출연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게 보통 2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3점 배점에 총 4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배점은 12점이 됩니다. 보통 난이도 중 또는 하에서 나오겠죠. 문제 1번. 접된 데에 세금 계산 수주했다. 그러면 매입 비용이 54불공이고요. 외상 매입금 채무 면제이익 영업의 수익이죠. 외상 매입금을 면제받았을 때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에 영업의 수익 회계 1급 또는 세무 2급에서 출제가 되는 난이도. 세 번째, 유상 증자 신주 발행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서로 상계하는 거. 우리 시험과 관련되어서 서로 상계하는 거 자주 출제되는 게 4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계하는 거,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상계하는 거,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상계하는 거,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상계하는 거 4가지 잘 보셔야 돼요. 그 밑에 4번째, 국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기장치 처분이죠. 여기 기자가 빠졌네요. 기기장치 처분. 과세 재화를 처분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매출형은 11 과세 난이도 중이 됩니다. 총 4문제 중에서 2문제는 일반 전표, 2문제는 매일 매수 전표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거의 과거 기출문제 중에 빈출 유형에서 출제가 돼요. 일반 전표 빈출 유형은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 유가증권이죠. 특히 매도 가능증권, 사채, 자본, 자본 관련 회계 처리, 신주 발행 자기 주식 회계 처리, 감자 회계 처리, 또 배당 회계 처리,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관련된 내용 자주 나옵니다. 세 번째, 메인 매출표 빈출 유형은 11 과세, 51 과세, 54 불공, 57 카과 여기에서 주로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부가 가치세 신고 관련된 문제. 특이하게 이번 회차 114회는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115회는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배점이 보통 6점, 7점 되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부분 점수가 몇 점인지 알고 싶으면 에듀윌 사이트에서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쉬운 문제죠. 관련된 자료 그대로 입력하는 문제. 2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다소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테마예요. 난이도 중 대손세 공신고서 여기도 다소 어려워하는 테마죠. 난이도 중. 이번 회차에서는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하고 전자신고 출제된 문제가 없죠. 114회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15회는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하고 전자신고하는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잘 안 나왔는데 115회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빈출 유형,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 후 전자신고,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대손세 공제신고서, 수출 실적 명세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문제 3번을 보시면 결산 2점 배점의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동결산이 3문제, 자동결산이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13회도 그렇고 114회도 그렇습니다. 수동결산 문제 1번은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 2번은 화폐성 외화자산, 외화부채, 외화환산 손익 이식하는 거, 3번은 부가세 계정 정리하는 거, 4번은 법인세 비용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는 거,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 출제가 될 만한 난이도,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 맞추는 방향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도 빈출 유형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수동결산 빈출 유형은 선급 비용, 미수 수익, 외화, 자산과 부채 평가, 매도, 가능증권의 평가,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 상계하는 거, 유동성 대체, 자동 결산 빈출 유형은 매출 원가 계상, 법인세 비용입니다. 문제 4번 원천징수. 딱 보시면 114회 나오지 않은 게 있다. 정말 중요하게 배웠는데 나오지 않은 게 있죠. 112회, 113회, 114회 연속 3회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115회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 해당 문제는 배점이 6.7점 되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있고요. 114회 시험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문제 1번 난이도 중, 문제 2번 기타 소득자 등록,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이 나왔는데 관련된 자료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쉬운 문제죠. 문제 3번 요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배점이 2점이겠죠. 원천징수 이행 상신고서 마감 후 전자 신고하는 문제. 간단한 문제죠. 난이도 중 또는 하가 됩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115회에서는 여기에서 약간 처음 출제되는 지문이 나올 수가 있고요. 빈출 유형은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 상신고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가 됩니다. 문제 5번 법인세 실무 서식 작성 문제. 보통 6점 배점에 5문제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30점이 됩니다. 배점이 큰 건 다소 어려운 문제고요. 배점이 작은 건 쉬운 문제죠. 관련된 표 있는 그대로 입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114회 시험 문제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꼬아낸 게 거의 없었죠. 다가오는 115회, 이번에 여러분이 보시는 115회는 한 문제 정도는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뺀 나머지는 과거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법인세 실무서식 작성 문제는 빈출형은 거의 매회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빈출형이 아니다. 그러면 가끔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빈출형이 뭘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보통 추세가 최근 시험 문제 추세가 둘을 합쳐서 한 문제로 내고 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가 빈출 유형이 됩니다. 이걸 토대로 115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필시화면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전산세무 1급 실무시험 출제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문제가 2점 배점의 2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 중요하고요. 밑에 매도, 가능증권, 취득, 그리고 처분 관련된 문제, 사채, 발행과 관련된 문제, 자기주식, 매입과 처분 관련된 문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배당 회계 처리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죠. 출제 예상 문제, 제조 원가와 판관비,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는 보험료 비용 처리하는 거고, 보장성 보험료는 정기예금 등 자산 처리하는 문제, 외화 거래,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관련된 문제, 매도 가능증권 취득 관련된 문제 중요합니다. 사채 발행했을 때 관련된 회계 처리 여기도 중요하죠. 자본 중 자본은 거의 한 문제가 매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본 회계 처리 중에 자기주식 회계 처리, 배당 회계 처리가 115회에서는 중요합니다.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2점 배점의 2문제 출제가 됩니다. 10일 과세
아주 중요하죠.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어요. 50일 과세 최근에 안 나왔죠.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54 불공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또 57 카과도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네요. 출제 예상 문제 보시면 10일 과세, 계약의 해제, 수정, 세액 계산서, 발급 사유가 나왔을 때 관련된 문제 취익 수출이다. 그러면 16 수출이죠. 매출 유형, 16 수출,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했으면 22 현과 50일 과세는 세금 계산서 수취한 매입인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할 때 50일 과세 종이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면 전자 입력란에 입력하는 거 아니고 또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 54 불공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은 세금 계산서 수취에도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죠. 54 불공 57 카과 관리직 직원의 야근 식사비, 복리후생비 관련되어서 신용카드 결제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요. 매입 유형은 57 카과가 됩니다. 이 6개 중에 2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부가치세 신고 관련된 문제에 부가치세 신고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수정, 신고 여기가 중요하죠. 이거 아니면 2번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문제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 후 전자 신고하는 문제에 최근에 안 나왔어요. 나올 때가 됐죠. 부속 명세서 중에 신용카드, 매수전표 등 수령 명세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번에 나올 때가 됐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거의 자주 출제가 되는 빈출 유형이에요. 보시면 가장 중요하죠. 이 부가치세 실무서식 작성 문제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수출 실적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묶어서 한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가산세 관련된 문제에 잘 확인하시고 마감 후 전자신고 하는 문제 이건 쉬운 문제죠. 2점 배점에 한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했는데 매입세 공제 가능한 것만 입력하는 거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에 문제 5번 수출 실적 명세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 관련된 문제에 중요합니다. 결산 문제 빈출 유형은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이 중요하고요. 또 외화 자산 부채 평가 기말에 외화 환산 손익 인식하는 거,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 인식하는 거,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서로 상기한다는 거 관련된 문제, 유동성 대체 여기까지는 자동 결산이 아닌 수동 결산 빈출 유형이고 매출원가 계산, 유형자산 감가상각 출제가 예상되는데 일단 매회 출제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빈출 유형은 매출원가 계산과 법인세 비용이 됩니다. 115에는 자동 결산은 매출원가 계산과 유형자산 감가상각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산 출제 예상 문제 보시면 선급 비용, 기말 현재에 기간 경과되지 않은 차기분은 단기 비용이 아니고 선급 비용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미수 수익, 기말 현재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에 대해서 미수 수익 처리하는 문제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와 관련된 문제에 사채 결산 시 회계 처리 문제에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문제,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기말 재고자산 입력할 때 운송 중인 상품, 위탁 판매, 시용 판매 등을 고려해서 해당 기말 재고 구하는 계산 문제, 그러니까 구해서 정확하게 입력하는 문제 중요하죠. 유형자산 감가상각도 출제가 될 때가 됐습니다. 원천징수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마감 후 전자신고 포함,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특히 2번 115회는 여기가 중요하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외 소득의 원천징수는 일단 빈출형은 기타 소득관리, 여기가 빈출형인데 최근에 아주 많이 출제되었죠. 115회는 퇴직 소득관리, 여기에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마감 후 신고하는 거. 4번 별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문제. 5번 퇴직 소득관리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법인세, 실무서식, 빈출 유형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114회 출제가 됐기 때문에 115회 바로 이어서 출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여기는 115회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낮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출제가 될 때가 됐습니다. 이번 115회 중요합니다.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 명세서, 이것도 중요하죠. 출제 간격을 보시면 출제가 될 때가 됐습니다. 출제위원도 이걸 반영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잘 고려하시면 되겠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빈출 유형 최근에 너무 안 나왔어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는 빈출 유형인데 거의 매회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서식이 되겠죠. 부가가치세 실무 서식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처럼 법인세 서식 중에 정말 중요해요. 법인세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매회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서식이 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여기도 빈출 유형. 빈출 유형은 매회 나올 수 있는 유형이에요. 여기와 이걸 반영해서 115회 법인세 실무서식 출제 예상 문제는 첫 번째 감가상각비 조정, 두 번째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세 번째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네 번째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 명세서, 5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6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7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와 연결된 문제. 이번 회차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시험 준비 잘 하셔서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실제 시간을 정해놓고 최대한 과거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오늘 들었던 수업 내용 중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되겠죠. 실제 시험 당일 먼저 실무시험 보시고요. 그 다음 이론시험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준비 잘 하셔서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